네, 안녕하십니까. 이지플입니다. 자, 오늘은 6.25네요. 6.25 70주년 되는 그런 날인데 상당히 좀 얘기 하나마나 굉장히 좀 비극적인 그런 날이죠. 자, 근데 벌써 70년이나 지났어요. 저희 어렸을 때, 그때까지만 하더라도, 그 전쟁 후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부터 요새 삐라삐라 막 그러는데요. 예전에도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았었죠.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 삐라를 주워오면 30cm 자를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자, 아직도 서로 간에 삐라 살포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안 바뀌나 모르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쪽이 상당히 좀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. 그동안 그 아일랜드 갭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, 그걸 좀 지난주에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초반 정도에는 좀 메꿔줘야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, 아무래도 그런 걸 메꾸지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담감들,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해외 증시 쪽, 전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욕타임즈 쪽에서, 미국 대선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죠. 설문조사 관련 뉴스입니다. 자,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,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50%. 자, 그리고, 트럼프는 한 14% 정도 차이로, 그러니까 한 36%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. 14% 정도 차이로 트럼프를 앞선다라는,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자, 이게, 좀 트럼프가 조금 불확실성인 건 확실합니다. 뭐냐면 이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본인이 월등하게 이렇게 앞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떤 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. 주식 시장이나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부양을 하고 지지율이 좀 떨어져도 부양은 해야 되겠지만요.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이 혹시 잘못해서 파열음이 생기면 좀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금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, 자, 만약에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많이 이게 벌어지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? 이 트럼프는 거의 또람프 이렇게 얘기하죠. 또라이 플러스 트럼프 해갖고 또람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. 뭔 짓거리를 할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. 자, 더군다나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을 지금 상당히 싫어합니다. 상당히 싫어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자기가 대선에서 좀 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좀 극단적인 어떤 돌발 행동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에요. 근데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은 조 바이든은 법인세도 인상한다 그랬고 그런 얘기들을 했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자, 법인세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만 본다라면 그럴 텐데 우리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? 트럼프 당선되면 장 다 죽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막상 당선되니까 그렇지가 않죠.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또람프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야지. 그리고 지금 존 볼튼의 해고록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시끄러운데요. 해고록 때문에. 거기 보면 아베 때문에 또 열도 받죠, 우리는. 자, 근데 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이 시진핑이나 시진핑이 트럼프가 좀 다루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. 뭐냐면 이 트럼프는 비위만 조금 맞춰주면 그냥 다 퍼주는 좀 모자란 사람 같은 그런 뉘앙스죠. 그렇기 때문에
뭐 시진핑이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요. 뭐 이 트럼프가 재선돼야 된다. 그리고 재선하면서 대통령 임기도 없애쳐버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. 트럼프가 쭉 지처럼요.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 좋아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그 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 좀 보탰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좀 자기 재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뭐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김정은이하고는 어땠을까요? 김정은이하고도 아마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았을까요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얘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. 자, 그리고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. 그 부분은 뭐 어제 아침에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. 지 동생 내세워 갖고 아주 험한 말, 그 옥류관 그 주방장이라는 그놈까지도 그 뭐 우리 국민이 욕하는 건 괜찮죠. 우리 대통령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하네 못하네 뭐 그 정도 얘기는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 할 수 있죠. 근데 옥류관의 그 주방장이란 놈이 뭐 냉면 처먹을 때는 어쩌고 막 그딴 얘기를 했다는 게 전 굉장히 열받더라고요. 주방장까지도 저 대통령 욕해가면서 그리고 지 여동생 시켜갖고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해가면서 뭐 그러던 김정은이가 어제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? 우리 국민일까요? 이재필일까요? 아니면 북한에 사는 뭐 한경도에 사는 김모 씨일까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할 거예요. 왜?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한번 터졌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자는 물론이고요. 목숨까지도 부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이, 김여정이 그 지서대던 김여정이요. 뭐 걔네들이에요. 자,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항모들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 김정은이가 조금 좀 너무 심해지면 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.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조금 타이밍을 늦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한편으로는 또 뭐 이렇게 되면 이 물밑에서 또 북한하고 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서론이 또 오늘도 조금 길었네요. 자,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움직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서론이 길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주식 투자하고 관련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자, 뭐 글로벌 증시, 저 아시아권 증시는 조금 혼조권이었어요. 중국이 0.3% 정도 올라왔고 홍콩이 0.5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대만 쪽 같은 경우도 0.42%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. 우리나라 시장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을 좀 자극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그렇게 견인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미국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좀 떨어졌습니다. 얘네는 미국, 유럽 다 떨어졌어요. 자,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우려감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존재했죠. 자, 뭐 독일 쪽도 뭐 한 3% 정도 빠졌는데요. 자,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최고 100%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. 자, 요런 것들이 유럽, 미국 주가 다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자, 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난 다음에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수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.
자,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상당히 고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저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시작했죠. 장 초반에는 조금 빠져서 시작했다가 뭐 한때는 조금 살짝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. 장 초반에. 그런데 뭐 여지없이 밀렸죠.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어서 자, 뭐 10,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틀 정도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10,00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모습이었고요. 자, 뚜렷한 반등 시도 뭐 요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그냥 오후장에는 그냥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요. 일봉 한번 볼까요? 이 나스닥 일봉 말고 저 다우지수 일봉을 볼게요. 자, 제가 이 갭을 좀 빨리 메꿔줘야 됩니다,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못 메꿨어요. 네, 못 메꾸고 있습니다. 자, 뭐 그래서 조금 변동성 자체는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.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해당은 되는 얘기겠죠. 확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래 한 대 맞으면요, 한 대 맞으면 모르고 맞았을 때는 충격이 커요. 근데 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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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언제 때릴 거야 그러고 때리면 이거는 충격이 좀 상당히 약하죠. 자,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. 이 연준이나 그다음 각국 중앙은행 정부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얼마나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냅둘 겁니다. 그래서 좀 빠지면 또 어떤 다른 대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견인하는 뭐 좀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혹은 하방 경직성을 잡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전에 같은 그런 급락은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, 급락은 뭐 조금 주식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수급을 먼저 조금 짚어 볼게요. 자, 여기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 한 3,500억 정도를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죠. 자, 오랜만에 샀어요. 요거는 외국인들의 투심을 자극한 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.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는데,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자체를, 인덱스 자체를 좀 사고 팔고 그러려는 성향이 강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담은 겁니다. 그래서 그 대형주 쪽이 움직이니까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게, 숫자 자체는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 거죠. 자, 어제는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뭐 한 3,500억 정도 샀다는 게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고요. 코스닥 시장에서도 샀어요.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676억 정도를 순매수했고, 기관이 좀 팔았죠. 기관이 뭐 74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선물 시장 쪽에서는 한 277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는데, 선물 시장에서 277억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.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. 그래서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뭐 그 정도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어제는 130억이나 샀습니다. 자, 그리고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45억을 팔았고요. 순 매도했습니다. 자,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풋옵션은 37억 매도, 금융투자가 30억 매수했는데요. 자, 요거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양매도였었는데요. 지금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양매도였었는데, 이 옵션 시장 쪽에서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이 풋 쪽은 계속 매도가 많은데 콜 쪽이 조금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향을 완전히 정한 건 아니지만 위쪽으로 조금 뚜껑도 열어놓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
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랫방향을 좀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일단 저런 거 수급까지 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. 자, 우리나라 시장 주가 흐름,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어제 상당히 좋았었죠. 자, 조금 떠서 시작했다가 뭐 이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. 이 외국인들의 힘이에요, 이거는.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계속 가담해주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죠. 이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뭐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뭐 급등, 그쵸, 뭐 시가총액 1등, 2등이 그 정도 올랐으면 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.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뭐 오후장에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, 자,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크게 보면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시장 일봉을 보면서 또 한번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2평선 근처에서 매매 공방이 좀 있어요. 자, 지금으로서는 22평선을 지지해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이게 그렇습니다.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, 제가 어젠가 뭐 그저께인가 뭐 하여튼 이번 주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거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자, 이게 다음 주가 지나면 다음 주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주가가 이렇게 좀 못 올라가고 있으면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아래로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그렇게 되면 조금 급락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을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어렵지만, 자, 여기서 숙제가 생기게 되죠. 자, 이 22평선이 아래로 조금 이렇게 방향이 하락 전환이 된다라면, 자, 여기서 뭐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. 자, 좀, 예, 이게 꺾어지게 되면 제반 이평선들이 이렇게 한 점으로 또 거의 좀 수렴을 하게 되죠. 62평선 자체는 위에 올라오고 있고, 자, 121, 241 이평선. 지금 20선이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, 자, 여기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요렇게 모이는 시간이 뭐 당장 모이진 않겠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.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. 그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? 그렇죠.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, 내지는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뭐 출렁출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종가 기준으로는 뭐 하루 좀 많이 빠지면 하루 좀 들어 올려 놓고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렴이 거의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을 시장은 찾으려고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. 자, 요거는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. 자, 뭐 여기서 뭐 조금 뭐 오늘 미국 시장 보면 끝난 거 보면 왠가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오르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뭐 조정 가능성들, 이런 조정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일 것 같아요.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,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됩니다.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, 그쵸, 뭐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은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.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, 자, 뭐 어느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조금 지켜보면 되죠.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뭐 그렇게 잡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저런 것들, 저
미증시 선물들, 그 다음에 저 수급 동향들, 요런 것들만 좀 꼼꼼히 보신다라면 뭐 대응하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미국 시장 쪽이 하락한 요인이 무역 분쟁하고 그 다음에 저 코로나 때문이죠. 자, 그리고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좋았던 섹터들은 언택트 섹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되는 이런 쪽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그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